네, 신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친안, 안철수하고 친하다 그런 뜻이죠. 친안 박주원,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입니다. 박주원을 알고 보니 엑스맨, 그러니까 몰래 들어와서 상대편에게 정보 내주는 사람을 말하죠. 엑스맨.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한나라당에 제보했다. 이런 설입니다. 설자 붙어 있죠. DJ로 특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 박주원 최고위원은 김대중이다 이렇게 특정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서 강력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은 정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물러나게 될지 모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음해인지 밝히고 사실 확인된 상응조처 뒤따라야 한다. 이 부분 정치적 음해다.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하고 친하니까 안철수 대표를 음해하려고 일부러 꾸민 일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향신문 같은 뉴스인데요. 경향신문 이제 일면 톱. 이 신문이 원래 이 뉴스를 단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오늘 또 톱으로 썼습니다. DJ 자료 줄 테니 오라. 박주원이 주성령에게 전화를 했다. 비슷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DJ 정신계승을 기초로 삼아왔던 국민의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신문에서 지금 톱으로 쓰고 여러 신문이 다 썼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 박지원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께서 발언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주성용 의원이 너무나 확신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300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보고 참으로 분노합니다. 네, 자, 정 교수님,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비자금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국민의당 사람이 옛날 한나라당 사람에게 제보를 했다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이죠. 예. 아까 뭐 언론에서 설이라고 얘기한 예. 것처럼 지금 이 건이 실제로는 주성영 전 의원의 제보자,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보를 한 사람이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사실은 얘기를 해줬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정당국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제보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2006년도에 사실은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제보 관계가. 네. 그리고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오늘날 경향신문이 기사화해서 네. 그때 당시 제보자가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른바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지금 핫 이슈잖아요. 국민의당 내부.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는 통합파와 반대파가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통합파 쪽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호남 세대 교체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은 호남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호남의 어떤 정신의 상징인 DJ의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여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심화될 경우에는 당이 실제로 쪼개질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호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이러면서 특히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에 대해서 뜻을 굽힐 의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서로 어떤 매개 쟁점이 되고 휘발성의 어떤 이슈가 돼서 당이 이제 분란이 되고 쪼개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돼서 간단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시기에 1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린 셈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김대중 DJ 비자금 이건 뭐 세상이 워낙 떠들썩했었으니까요. 그걸 뭐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검찰에 고발한 사람도 있었고, 예. 뭐 그걸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씩 짚어보면 비자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이 저 제보를 했다는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때고 2006년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주성용 전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는 2008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자 자기가 제보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터트린 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기상으로만 보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 정부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당의 발칵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예. 자 우선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들고. 예.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박주원 의원이나 주성영 전 의원은 이 관련 사실의 팩트 하나하나를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박주현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100억짜리 CD를.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냥 기자로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박주현 최고위원이 당시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DJ 비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박주현 현 최고위원의 설명대로 이 사람은 DJ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100억짜리 CD가 있는데 이거 아마 정치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성영 의원이 그럼 뭐 결국 DJ 거 아니야라고 오버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튼 중간에서 누군가가 하여튼 뭐 첫 제보자건 중간에 전달자건 간에 이걸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고 난 뒤에 아 이게 누구 책임이다 이걸 규명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이게 제보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성영 의원에게 나중에 이 정보를 자기가 제보자로서 전달한 과정이 아니라 네. 이 DJ의 어떤 그 이른바 100억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2006년도에 대검 그 범죄정보 기획관으로 일을 했어요. 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네. 당시에. 그때 이제 담당 검사가 이제 주승용 의원,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여러 가지 비자금 정황들을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비자금 문제들, 정치인의 비자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그거를 직접 수사한 사람이 현재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었고 당시 검사가 담당 검사가 주성영 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 번도 본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문제를 특정한 적은 없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거라면 이거는 자기는 제보를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향신문은 나중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도를 갖고 제보를 해줬다라는 그런 것이고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지금 확인된 거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좀 흐릿한 부분도 있고 뭐 증거물이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검찰청에 이제 대검이 있죠. 중앙지검도 있고 이 대검의 당시 공안 담당 검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 이 주성영 씨가 당시에 검사했다는 거죠. 검사 밑에는 수사관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력 있다는 수사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굽니까? 박주원 씨. 박주원 씨가 수사관인 거죠. 상황계가 상당히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보다도 이 수사관이 또 정보 통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직접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공안검사는 공안부에 소속이 돼 있고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따로 별도로 있는 있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때로는 요거는 공안부로 보낼 거, 요거는 뭐 특수부로 보낼 거, 뭐 이런 걸 분류해서 이렇게 보내니까 네. 직접적으로 당시 주성영 검사와 박주원 그 당시의 수사관, 범죄정보관이죠. 네. 범죄정보관 사이에
직접적인 상하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최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대검의 수사관이 어떻게 국민의당 최고위원까지 됐습니까? 그 후에 예. 이분이 그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예, 돼요. 예. 그래서 안산시장 당시에도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관련해서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산시장으로 있어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안산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흘러 지금 국민의당까지 안철수 대표에게까지 와서 지금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최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경향신문 보도를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어떤 이제 보도문이 있으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육하 원칙에 충실한 것인가 또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 있은 다음에 상대편의 뭐랄까요? 반응도 크로스 체킹이 돼 있는가 또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문서가 사진으로서 제시가 돼 있는지 녹취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이번 보도는 어떤가요? 이번 보도는 앞에서 정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네. 좀 모호합니다. 정보의 주체가 굉장히 좀 모호해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리고 있는데 예. 이 사정당국 관계자가 주성영 당시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박주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강남에서 그러니까 박주원 그 당시 수사관의 개인 사무실이었다고 해요. 저희가 개인 사무실에서 비자금 의혹에 관련된 자료 박스를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박스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00억 양도성 예금 증서였고 네. 그 당시에 박주원 지금 최고위원이 주성영 의원에게 이것이 DJ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그 얘기를 들었고 누가 들었는 얘기를 사정당국 관계자에게 전했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검찰이 그 당시 얘기한 것이 다 팩트이다. 그리고 일지 형태로 된 검찰 내부 보고도 현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부 보고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에 대한 구체적인 또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앞서 최병문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DJ의 비자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여기에 대한 난 반박이 어떻게 보면 또 이름 또 맞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잘 자, 예.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뭐 이건 좀 다른 건지만 어떤 한 작가가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어쨌든 그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여론의 여러 가지 그 상체기가 다 나는 거거든요. 이미 법원에서는 판결이 그게 무죄라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손해도 다 보고 사회적인 비판도 다 받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실제로는 국민의당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실 진위를 명확히 밝히는 상황에서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론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특별하게 국민의당도 상처를 받지만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치인도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상기하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주원 최고위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은 주 의원에게 비자금 의혹 제보도 CD를 제공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목적으로 한 정치 공작성 보도 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정 교수님,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음해가 있을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까 이제 당내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최근에 이게 이제 오비 일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최명길 전 그 국회의원도 이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이제 빨리 이분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고위원인데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내에서는 이른바 이제 그 박지원 전 대표죠.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해온 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발음을 그렇죠.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과 예, 예. 박주원과 최근에 박지원 전 대표는 통합에 대해서 상당한 그 원색적인 비난까지 내놓고
예.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진위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상당한 어떤 그 비판을 같이 해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런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실제로는 여러 가지 통합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 최고위원이 두 분이나 지금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겠냐 당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통합 행보에 대해서 무언가 이 나름대로 태클을 걸고 싶어하는 당 안팎에 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안철수 대표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 진위가 파악이 안 된 사실 썰이 돌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명확히 그 증거가 나오면 안철수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인정하고 가야 될 텐데 실제로는 당내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은 이런 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과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 간의 일종의 갈등 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최 국장님.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를 했느냐 마느냐 이게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제보했다는 것만 가지고 사법 처리가 될 수는 없죠. 네. 여튼 그 사법 처리는 주성영 전 의원이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고 나서 이게 허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주성영 의원은 이미 벌금을 사법 처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박주원 의원이 여기에 이게 지금 문매를 맡고 있는 겁니까? 정치적인 매를 맡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DJ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성영 당시 의원한테 제보했다. 그러니까 제보한 당신이 지금 그 엑스맨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왜 국민당 최고위원까지 앉아 있느냐? 그렇죠. 내려와라.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DJ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당인데 야. 거기에 최고위원이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묘하게 최명길 전 의원도 친한계고 지금 이 코너에 몰린 박주원 최고위원도 친한계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두 명의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야, 이거 어딘가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건 아마도 규명이 잘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DJ 자료 줄 테니 오라. 박주원이 주성영에게 전화를 했다. 비슷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DJ 정신계승을 기초로 삼아왔던 국민의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신문에서 지금 톱으로 쓰고 여러 신문이 다 썼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 박지원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께서 발언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주성영 의원이 너무나 확신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300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보고 참으로 분노합니다. 네, 자, 정 교수님,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비자금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국민의당 사람이 옛날 한나라당 사람에게 제보를 했다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이죠. 예. 아까 언론에서 설이라고 얘기한 예. 것처럼 지금 이 건이 실제로는 주성영 전 의원의 제보자,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보를 한 사람이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사실은 얘기를 해줬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어떤 매개 쟁점이 되고 휘발성의 어떤 이슈가 돼서 당이 이제 분란이 되고 쪼개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돼서 간단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네.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시기에 1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린 셈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김대중 DJ 비자금 이건 세상이 워낙 떠들썩했었으니까요.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람도 있었고 예. 그걸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씩 짚어보면 비자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최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제보를 했다는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때고
2006년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주성용 전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는 2008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자 자기가 제보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터트린 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기상으로만 보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 정부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저는 국민의당의 발칵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예. 자, 우선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된 다음에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들고. 예.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박주원 의원이나 주성영 전 의원은 이 관련 사실의 팩트 하나하나를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박주현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정당국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제보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2006년도에 사실은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제보 관계가. 네. 그리고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오늘날 경향신문이 기사화해서 네. 그때 당시 제보자가 박주원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른바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지금 핫 이슈잖아요. 국민의당 내부.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는 통합파와 반대파가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통합파 쪽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호남 세대 교체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은 호남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호남의 어떤 정신의 상징인 DJ의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여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심화될 경우에는 당이 실제로 쪼개질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호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이러면서 특히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에 대해서 뜻을 굽힐 의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서로 네, 신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안철수하고 친하다 그런 뜻이죠. 친한 박주원,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입니다. 박주원을 알고 보니 엑스맨, 그러니까 몰래 들어와서 상대편에게 정보 내주는 사람을 말하죠. 엑스맨.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한나라당에 제보했다. 이런 설입니다. 설자 붙어 있지요. DJ로 특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 박주원 최고위원은 김대중이다 이렇게 특정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서 강력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은 정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물러나게 될지 모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음해인지 밝히고 사실 확인된 상응조처 뒤따라야 한다. 이 부분 정치적 음해다.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하고 친하니까 안철수 대표를 음해하려고 일부러 꾸민 일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향신문 같은 뉴스인데요. 경향신문 이제 일면 톱. 이 신문이 원래 이 뉴스를 단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오늘 또 톱으로 썼습니다. 그 100억짜리 CD를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냥 기자로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박주현 최고위원이 당시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DJ 비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박주현 현 최고위원의 설명대로 이 사람은 DJ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100억짜리 CD가 있는데 이거 아마 정치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성영 의원이 그럼 뭐 결국 DJ 거 아니야라고 오버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튼 중간에서 누군가가 하여튼 뭐 첫 제보자건 중간에 전달자건 간에 이걸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고 난 뒤에 이게 누구 책임이다 이걸 규명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이게 제보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성영 의원에게 나중에 이 정보를 자기가 제보자로서 전달한 과정이 아니라 네. 이 DJ 어떤 그 이른바 100억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2006년도에 대검 그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일을 했어요. 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네. 당시에. 그때 이제 담당 검사가 이제 주승용 의원,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여러 가지 비자금 정황들을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비자금 문제